자, 다음은 벡터를 이용해서 직선의 방정식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어떤 조건이 붙어 있냐면, 자, 어떤 벡터 u에 평행하면서 점 A의 위치 벡터를 스몰 a라고 했을 때 점 A를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 자, 요 녀석이 벡터로는 어떻게 표시되냐면, 자, 여기 A점 있습니다. 여기 A점, 그리고 A의 위치가 벡터로 표시가 되어 있고, 어떤 벡터 U가 있다고 보죠. 자, U 벡터. 자, 요 녀석에 평행하면서 요 점을 지나는 거니까 요 직선의 방정식을 한번 구해보자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러면 이 위에 점을 P점이라고 잡고 P의 위치를 스몰 b, 그러니까 P 벡터로 표현을 한다면 우리가 이 그림에서 알 수 있는 건 AP 벡터랑 U 벡터가 서로 평행하다 이겁니다, 그죠? 평행하다 이겁니다. 자, 그러면 두 벡터가 서로 평행하면 AP 벡터를 자, U 벡터의 실수배로 표현할 수가 있겠죠, 그죠? 실수배로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럼 AP를 위치 벡터로 바꿔서 풀면 차로 바꿔보면 스몰 p 마이너스 스몰 a가 되는 거고 얘가 TU가 되겠죠, 그죠? 결론적으로 직선 위의 점 P 벡터는 요걸 넘기면 A 플러스 TU의 형태 이렇게 표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U에 평행하면서 A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은 P는 A 플러스 TU로 표시할 수 있다. 이게 벡터를 이용한 직선의 방정식입니다. 자, 이때 이 평행한 벡터, 요걸 뭐라고 부르냐면 우리는 방향 벡터 이렇게 불러줘요. 그래서 U를 방향 벡터로 가지면서 A를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은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자, 별로 와닿진 않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좀 와닿는 모습, 직접적으로 점을 좌표로 한번 표시를 한번 해봅시다. 자, A점 x1, y1을 지나며 U 벡터를 U를 A, B라고 잡았을 때 요 녀석의 평행한 직선의 방정식을 한번 만들어 봅시다. 그러니까 x1, y1을 지나면서 U 벡터의 평행한 직선의 방정식을 구해보죠. 자, 그러면 벡터 방정식에 의해서 어떻게 표시할 수 있냐면 벡터 방정식에 의해서 여기서 P점의 좌표를 x, y라고 잡을게요. 그럼 x, y는 자, A 벡터가 x1, y1이니까 x1, y1 플러스 T에 U 벡터가 A, B니까 A, B라고 표시할 수 있겠죠, 이렇게. 자, 다시 한번 아까 똑같은 그림을 그려보면 여기 A점이 x1, y1 이렇게 주어져 있고 그 다음에 여기 U 벡터가 A, B라고 주어져 있으면서 P점의 좌표를 x, y라고 잡으면 자, 얘랑 얘랑 평행이니까 이렇게 표시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오른쪽을 정리해보면 TA x1이니까 x1 플러스 TA, 그 다음에 y1 더하기 y1 플러스 tb 이렇게 표시할 수 있겠죠, 그죠? 그럼 얘가 x고 얘가 y 이렇게 표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요걸 유도하게 되면 x는 x1 더하기 t의 a가 되는 거고 그다음에 y는 y1 더하기 tb 이렇게 표시가 되겠죠. 그러니까 x하고 y가 뭐를 매개로 만들어져 있냐면 t를 매개로 만들어져 있는 겁니다. 그죠? t를 매개로. 그러면 이게 보기가 조금 불편하니까 중간에 t를 한번 소거시켜 보죠. 여기서 t는 뭐라고 쓸 수 있냐면 요거 넘기고 나누면 되는 거죠, 그죠? 따라서 a분의 x-x1이 되는 거고 여기서 t를 계산하면 요거 넘겨서 나누면 되는 거죠, 그죠? 따라서 t는 또 뭐라고 쓸 수 있냐면 b분의 y1-y1 이렇게 y-y1 이렇게 쓸 수 있고 요거 두 개가 같다 이겁니다. 그래서 요 녀석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직선의 방정식 이렇게 불러주는 겁니다. 자, 이걸 여기다 적어보면 어떻게 만들어지냐면 자, 점을 지나고 요 녀석과 평행하다라는 건 이 방향 벡터를 분모로 깔아줍니다. 이렇게 A는 B 이렇게 쓰고 그 다음에 여기 주어진 점, 지나가는 점을 분자에 빼기로 붙여주면 돼요. x1분의 x, x1 마이너스 x, 그 다음에 y 마이너스 y1 이렇게 쓰게 되면 이게 바로 직선의 방정식이다.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자,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자,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자, A점 1,2를 지나고 A점 1,2를 지나고 자, 방향 벡터 U가 2,3 자, 방향 벡터 U는 2,3이 되는데 요 녀석의 평행한 직선의 방정식
평행한 직선의 방정식을 구해보자 이겁니다. 자, 얘는 간단하게 다시 어떤 점을 지나고 방향 벡터가 주어져 있으면 방향 벡터를 분모로 깔아줍니다. 이렇게 2, 3을 분모로 깔아주고 여기 1,2를 여기다 집어넣으면 돼요. x-1에 y-2 이렇게 쓰게 되면 이게 바로 직선의 방정식 끝입니다. 아시겠죠? 이게 끝이에요. 그냥 x, y에 대한 1차식으로 되어 있으니까 직선 맞죠? 그죠? 그럼 직선의 방정식입니다. 근데 좀 불편하죠? 우리가 평소 쓰는 모습이 아니에요. 그래서 평소 쓰는 모습대로 y는 이라고 바꿔볼게요. 그럼 이걸 이쪽으로 넘겨주게 되면 자, y 빼기 2는 얘가 넘어가면서 2분의 3의 x-1 이렇게 되죠. 그죠? 그럼 요 2를 살짝 오른쪽으로 넘기면 y는 2분의 3의 x 플러스 2 이렇게 만들어지는 겁니다. 자, 이렇게 쓰고 나니까 기울기가 2분의 3이면서 여기 x-1 플러스 2니까 1,2를 지나는 직선 이렇게 보이죠? 그죠? 지나는 직선 이렇게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1,2라는 A점을 지나는 거 맞죠? 그죠? 맞죠? 그러면 기울기가 2분의 3이라는 걸 해석을 해야 되는데 기울기가 2분의 3이라는 건 x가 2만큼 커질 때 y가 3만큼 커지는 비율 이런 뜻이죠. 그죠? x가 2만큼 커질 때 y가 3만큼 커지는 비율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2,3이 보이고 요 벡터로 표현할 수 있죠. 그래서 기울기 2분의 3이라는 게 방향 벡터 2,3이다. 요 녀석과 평행한 벡터 이렇게 표시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자, 요 녀석을 다른 방법으로 두 번째 풀이로 풀어보면 방향 벡터가 2분의 3이라는 건 x가 2만큼 커질 때 y가 3만큼 커진다는 얘기니까 요 녀석을 기울기가 2분의 3이다라고 해석할 수 있거든요. 기울기가 2분의 3이다. 따라서 우리가 맨날 하던 것처럼 y는 2분의 3에 x-1에 플러스 2라고 써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얘랑 결과가 같죠? 결과가 같습니다. 맞죠? 그래서 우리는 요 녀석에 익숙했는데 벡터로 표시하면 이렇게 표시할 수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평소에 직선의 방정식을 계산할 때 기울기하고 한 점을 이용했죠. 그죠? 기울기랑 한 점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었는데 기울기 대신에 벡터로 표현할 때는 뭐를 준다? 방향 벡터를 준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 방향 벡터가 뭐랑 같다? 개념이 기울기랑 같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방향 벡터 A, B, 방향 벡터가 A, B라는 건 기울기가 A분의 B구나 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럼 우리가 익숙한 형태로 바꿀 수가 있겠죠? 아시겠죠? 이렇게 쓰면 됩니다. 자, 그런데 요 식에서 만약에 요 식에서는 A하고 B는 0이 아니라는 조건이 붙어야 되거든요. 단 A, B는 0이 아니다 이런 조건이 붙어야 되는 건데 그럼 A하고 B가 0이 되면 어떻게 되느냐 생각을 한번 해보죠. 자, 만약에 A가 0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자, A가 0이면 이쪽이 분모가 0이 돼버리죠. 그죠? 좀 이상하다 이런 느낌이 듭니다. 자, 그런데 A가 0이라고 생각을 해보죠. 예를 들어 방향 벡터가 0,3이라고 생각을 한번 해보면 0,1, 0,2, 0,3 이렇게 여기 0, 어떤 숫자라고 생각해보죠. 그럼 간단하게 0,1이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자, 방향 벡터가 0,1이라는 얘기는 원점에서 출발해서 요 방향이죠. 요 방향이기 때문에 이 직선은 어떻게 만들어진다? 세로로 만들어진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다시 방향 벡터가 0,1이라는 건 그냥 0,1 방향, 요 방향이니까 세로로 만들어지는 직선이겠죠. 따라서 여기서 A가 0이 되면 세로로 만드는 직선이고 x1, y1을 지나니까 따라서 요 때는 x는 x1이라는 세로로 만들어지는 직선 이렇게 표현된다 라고 쓸 수 있을 겁니다. 아시겠죠? 자, 두 번째 이번에는 B가 0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B가 0이다. 자, B가 0이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자, 방향 벡터를 대충 1,0이라고 쓸 수 있겠죠. 그럼 방향 벡터가 1,0이라면 1,0 방향이니까 가로로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죠? 가로로 만들어지니까 얘는 y값만 남죠. 그죠? 따라서 B가 0이면 가로로 만들어지면서 요 점을 지나니까 요 경우에는 y는 y1 이렇게 만들어지는 겁니다. 자, 이렇게 자 A 또는 B가 0이라면 가로, A가 0이라면 세로로 만들어지는 직선, B가 0이라면 가로로 만들어지는 직선 이렇게 이해하면 직선의 방정식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자, 방향 벡터와 A점을 줄 수도 있고요. 이번에는 뭘 줄 수도 있냐면 두 점 A점 x1, y1
그 다음에 B점 x2, y2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세요. 이런 문제를 낼 수 있습니다. 자, 이것도 한번 구해보죠. 자,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은 우리가 오리지널 방법대로 따지면 기울기 구하고 한 점 이용해서 문제를 풀죠, 그죠? 맞죠? 그런데 벡터로 문제를 풀 때는 기울기 대신에 두 점의 방향 벡터를 구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A점 여기 있고 B점이 주어져 있으면 이 방향, A에서 B 방향, 이게 방향 벡터가 되겠죠, 그죠? 그럼 요 방향 벡터는 당연히 B에서 A를 빼면 되는 겁니다, 그죠? 따라서 요 녀석의 방향 벡터 U는 뭐라고 쓸 수 있냐면, 자, 여기서 이걸 빼면 되니까 x2-x1, y2-y1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자, 물론 여기서 이걸 빼도 별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쪽 방향이라고 생각해도 되니까 A에서 B를 빼도 되는 겁니다. 그래서 A에서 B를 빼도 되고 B에서 A를 빼도 되지만 그냥 평범하게 B에서 A를 뺐어요, 이렇게. 그럼 방향 벡터가 나오니까 이 방향 벡터를 분모에 깔아주면 된다. x2-x1은 그 다음에 y2-y1 방향 벡터를 분모로 깔고 이 점을 이용하든 이 점을 이용하든 위에 적어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점을 이용하면 x-x1 그 다음에 y-y1 이렇게 쓰게 되면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이 만들어진다, 이겁니다. 어려운 거 없죠, 그죠? 어려운 거 없습니다. 이렇게 쓰면 됩니다. 됐죠? 자,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예를 하나 들어보죠. 자, 직선. 예를 들어보죠. 자, 직선. 자, A 1, 마이너스 5, B, 그 다음에 3,1, 3,2를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한번 구해봅시다. 자, 우리가 지금 방금 전에 배운 벡터 방식으로 문제를 풀어볼 거고요. 그 다음에 기존에 했던 기울기 구하는 방법으로 풀고 두 개가 같은 걸 한번 보여주겠습니다. 자, 먼저 벡터로 문제를 푼다면 방향 벡터를 구해서 분모로 보내면 되는 거죠, 그죠? 그럼 방향 벡터는 뭐 여기서 이쪽으로 왔다고 치면 3 빼기 2, 3 빼기 1에서 2 이렇게 쓰면 되는 거고 1 빼기 마이너스 5니까 6 이렇게 쓰면 됩니다, 그죠? 따라서 방향 벡터는 2분의 6으로 표시를 하고, 자, 요 점 B점 좀 쉬워 보이니까 B점을 이용하면 x-3 그 다음에 y-1 이렇게 쓰게 되면 바로 직선의 방정식이 만들어집니다. 자, 그럼 요거 두 번째 얘는 우리가 흔히 했던, 자, 기울기를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주게 되면, 자, 기울기를 계산하게 되면 x의 변화량 3 빼기 1이니까 2, y의 변화량 요거 빼면 6 이렇게 쓸 수 있죠, 그죠? 그래서 기울기가 2분의 6입니다. 뭐 약분하면 1분의 3이지만 그냥 2분의 6으로 쓸게요. 기울기 2분의 6이고 요 점을 쓰면 y 빼기 1은 기울기 2분의 6이 들어가고 x-3 이렇게 들어가겠죠. 맞죠? 여기서 6을 밑으로 내려주면 되는 겁니다. 6을 밑으로 내려주게 되면 6분의 y-1은, 자, 2는 그대로 있으니까 2분의 x 빼기 3이라고 쓸 수 있죠. 요 결과랑 요 결과는 서로 어떤가요? 같죠? 그러니까 어떤 방법으로 풀어도 상관없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벡터를 이용해서 풀어도 되고 기울기를 이용해서 풀어도 되는 건데, 지금 벡터를 배우는 단계니까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보자, 이런 의미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네 번째죠, 그죠? 네 번째. 자, 네 번째는, 자, A점 x1, y1, y1을 지나며 n 벡터 n1, n2라고 쓸게요. n1, n2의 수직인 직선의 방정식입니다. 자, 요 녀석과 수직인 직선의 방정식입니다. 자, 우리가 어떤 직선의 수직인 벡터 얘를 뭐라고 부르냐면 법선 벡터라고 불러줍니다. 법선 벡터. 어떤 직선의 평행인 벡터, 방향 벡터. 어떤 직선의 수직인 벡터, 법선 벡터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점을 지나면서 뭐랑 수직인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세요라는 얘기인데, 자, 이는 그림으로 쓰면 이거죠. 여기 A점이 있고 여기 M 벡터가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자, 얘랑 요 녀석과 수직인 벡터 이렇게 구하라 그랬죠, 그죠? 여기 A점을 지나면서 얘랑 수직인 벡터니까 이 직선을 구하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 직선을 구하게 되면 요 직선 위에 있는 임의의 점을 P라고 잡으면 우리는 AP랑 N이 서로 수직이다라고 쓸 수 있죠, 그죠? AP 벡터랑 N이 수직이라 쓸 수 있습니다. 그럼 수직이면 우리는 AP 내적 N이 뭐가 된다? 0이 된다, 이거죠, 그죠? 맞죠? 따라서 얘는
자, P-A 벡터 내적 M 벡터가 제로다. 이렇게 표시해 주면 됩니다. 아시겠나요? 이게 바로 내적 공식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떤 점을 지나면서 얘랑 수직인 직선의 방정식입니다. 위에 쓰죠? 자, 다시 한번 정리하면 얘는 자, AP와 N이 수직이니까 얘는 AP 내적 N이 뭐가 나온다? 0이 나온다. 이렇게 풀어주면 된다. 이게 바로 N의 수직이면서 A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이것도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자, 그럼 굳이 한번 써보면 P를 x, y라고 표시를 해보면 자, x, y니까 얘는 x-x1 빼기 요 녀석은 y-y1이겠죠, 그죠? y-y1 내적 그 다음에 n1, n2가 제로 이렇게 만들어지기 때문에 n1에 x-x1 더하기 n2에 y-y1은 제로 성분으로 표시하면 이렇게 표시가 될 겁니다. 자, 예를 들어 봅시다. 마이너스 4,3을 지나고 4,3을 지나고 그 다음에 2분의 x-2는 자 9-y 직선, 요거 직선입니다. 그죠? 요 녀석의 수직인 직선의 방정식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세요. 이렇게 문제가 나온다고 보죠. 자, 기존 방식으로 따지면 두 직선이 수직이면 기울기의 곱이 -1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제는 내적이 0이다로 들어갈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요 직선의 방향 벡터를 구해보면요. 요 직선의 방향 벡터를 구해보면 얘는 자, x 밑에 있는 분모가 2고 얘는 -y니까 -1이겠죠. 그죠? 맞죠? 그러니까 9 빼기 y를 y-9분의 -1 이렇게 쓴 겁니다. 이렇게. 그럼 방향 벡터가 -1 이렇게 되는 겁니다. 또 요 직선의 방향 벡터가 2, -1인 거고 우리는 요 녀석과 요 점을 지나는 직선이 수직이다 이거죠. 그죠? 수직이다. 따라서 요 문제는 자, P점을 x, y라고 잡고 요걸 a라고 썼을 때 P를 x, y라고 잡으면 얘를 a라고 잡았을 때 자, AP랑 그 다음에 요 벡터 2, -1 벡터가 수직이라는 얘기죠. 그죠? 맞죠? 따라서 AP 벡터는 x 플러스 4, y 빼기 3이 되는 거고 얘랑 내적 2, -1이 제로다 이렇게 쓸 수 있으니까 2의 x 플러스 4 빼기 y-3은 제로 이렇게 쓰게 되면 이게 바로 우리가 원하는 직선의 방정식이 만들어진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는 벡터를 이용해서 직선의 방정식을 만들어낼 수 있다 이겁니다. 자, 형태가 조금 생소하긴 하지만 우리가 기존에 했던 기울기랑 한 점을 이용했던 방법이랑 그리 다를 거 없다라고 생각하고 문제를 풀어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